이 첫 번째 지금 저 위에 잘 안 보이는데요. 저 위 부분이 뭐냐면 충남 혁신 도시에 대한 동아일보 전면 광고 내용입니다. 그 제 위에 보시면 상당히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충남 혁신 도시 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충남은 현재까지 국가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밑에 이쪽에 보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지역 이기주를 막아내야 된다. 이 정도로 굉장히 분노에 찬 지금 그 광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광고 뭐 덕분은 아니겠지만 충남 충청권이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직 공포는 안 됐어요. 그래서 법을 찾아보면 나오지는 않는데 이미 그 통과가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핵심 내용은 충남도 대전시도 혁신 도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게 위로 올라가서 나오네. 윗부분이 안 보이는 잘려 나왔는데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그 기업의 CEO부터 우리 지역의 지금 리더분들이 많이 이제 오셨는데 지역사회라는 부분이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건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주민이라는 게 있고 또 학교, 기업, 결국 기업이라는 부분도 지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있고 그 지역 생태계가 잘 돼 나가면 이렇게 선순환되면 서로 확대 재생산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고 잘 안 되면 계속 축소되고 주민도 줄고 기업도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국고 확보 그다음에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투자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가 있어가지고 많은 기업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싼 값에 공장 용지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인들은 아예 사람을 못 구하겠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사회가 어떤 상황에서 선순환하고 악순환하고 있느냐.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적 위치,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저는 인구 변동이라고 봅니다. 인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조금씩 줄어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큰 차원에서 동태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이제 시점이 여러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0년대부터가 가장 어떤 그 발전의 동력을 추진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요 때에 자세히 보시면 빨간 표시되어 있지만 그때 호남권의 인구는 632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크게 광역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후에 이걸 쪼개가지고 광주, 전남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상황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이에 광역시가 새로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큰 차원에서 지금 보는 거고요. 호남권 632만이고 충청권이 426만. 그래서 200만 이상의 호남권이 많았고 거의 영남권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상황인데 2018년에 가서 보면 충청권이 563만이 됩니다. 그리고 호남권이 510만으로 되고 인구가 완전히 역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인구의 어떤 그 변동을 보면 영남권은 70년대에서 9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실상 그쪽도 정체 상황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충청권은 90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아요. 늘긴 하는데.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대폭적으로 지금 100만이 늘었어요. 468만에서 563만으로.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뭐냐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 변동 요소 중에 하나가 SOC 건설, 여기는 이제 산업단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됐고요. 호남고속도로는 그 전에 2차선 완공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한 4차선 완공은 1996년이어서 26년 차가 발생을 하고요. 고속철 같은 경우도 공보고속철은 2010년, 호남고속철은 이제 2015년에서 이때는 굉장히 이제 간격이 좁아졌어요. 광주 유대를 하면서 송정까지는 상당히 빨리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가고 있고 결국 지금 2단계라고 하는 사업이 아직 목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이제 2025년에 가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15년 이렇게 현재 어떤 그 시간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예, 그 차원에서 보면 벌써 고속철의 경우에도 15년 이상 차이가 생기고 이 부분이 이제 영남권과 우리 지역에 있던 큰 차이를 유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 하면은 상당히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에 위치를 했고 거기에 이제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을 유치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또 돌아보면 그때의 그 각 혁신도시는 그때 11개가 생겼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 남도와 대전을 제외하고 해서 11개가 생겼는데 어떤 기준이었냐? 기본적으로 n분의 1로 그냥 나눈 겁니다. n분의 1로. 그래서 광주 전남은 공동혁신도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량을 주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전에 이미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되어 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이거 스톡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기관 몇 개 이전 대상 160개 그래서 11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극적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울산이라고 봐요.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그 전에 70년대 때는 조그마한 아마 시였을 겁니다. 조그마한 뭐 시나 막 이런 걸로 알고 있고 60년대 이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광역시까지 됐어요. 그 자체로서 이미 국가 균형 발전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도 이제 혁신도시다. 그래가지고 혁신도시 하나 또 다 가져갔어요. 가져갈 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톡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그 균형 발전의 개념을 단순히 그냥 평균 개념으로 n분의 1 나누는 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호남권 전북에 전주혁신도시 포함해서 29개 있고 호남권 한 개 정부기관 저거는 농촌진흥청이 지금 가가지고 좀 딱 한 개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충청권, 영남권 이런 데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 발전하고 뭐 기업인들 많이 와 계시지만 많이 와 계셔서 잘 알겠지만 기업이 정말 세계적인 경영이 요즘은 다 세계 시장을 가지고 하는데 그 발전하려면 미래 세대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들 취업이나 이런 것도 연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형 연구시설을 보면 호남은 제로예요. 지금 9개 중에 지금 제로. 그리고 충청에 4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총 R&D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의 R&D 투자와 정부의 R&D 투자를 다 합친 개념이에요. 그래서 호남 우리 3.7%, 3.1%, 수도권이 이제 한 70% 압도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의 R&D로 보더라도 호남권은 7.4%, 충청이 37%, 돼 있고 연구 인력으로 보더라도 지금 호남권이 4.7%로 전체 한 비중을 볼 때에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인구 변동에 이제 큰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냐? 그 결과가 저는 이제 엄청난 부의 이전, 부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이런 또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권역별 토지 순자산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공시지가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시가 개념은 아니고 아마 공시지가로 이렇게 시가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95년에 이제 아마 처음 저기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호남권은 178조, 충청권이 165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호남권이 많았어요. 근데 2017년에 와서 보면 호남권이 514조, 그리고 충청권이 736조, 오히려 200조 이상이 지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200조가 그 충청권의 인구가 한 200만 명이니까 그걸로 200만 원 나누면 200조는 1인당 4천만 원, 1인당 4천만 원이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이 번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토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집값 변동 이런 것들은 건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몇 배의 자산의 가치가 지역별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이동해서 다른 지역 가서 그 땅이나 뭘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또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이제 이중의 어떤 그 경제적 손실을 이제 가지고 있고 부가 유출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경제적 부가 지금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권력의 핵심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권력의 변동이 또 인구 변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국회의원 숫자가 좀 재헌국회 때는 이제 200명 기준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국구 뭐 이런 개념이 도입된 게 이제 이 8대 7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때는 호남권이 34명, 충청권 23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20대 와서는 인구의 격차에 비하면 호남권이 오히려 더 많아요. 28명 그리고 충청권보다. 근데 이제 이번에 21대에 와서 결국은 똑같아졌어요. 세종시가 분구가 되면서 결국 똑같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은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같은 숫자가 이게 됐는데 이제 그때의 격차가 지금 11명만큼의 어떤 그 국회의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고 근데 그만큼의 목소리가 현실적으로 작아졌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광주 전남이 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걸 한숨만 쉬고 한탄할 거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저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가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부분,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군사 용어나 뭐 이런 데서 또는 그 경영 전략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룰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아예 시장을 창조해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시장 판도를 바꾸는 이런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초대형 국책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개발 전략의 요체는 국부냐 민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전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해서 많은 기대를 갖지만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호남권에는 전북의 새만금, 그리고 전남의 지금 기업 도시,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자를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자를 통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기반이 돼 있는 데는 가만히 있어도 민자가 그냥 옵니다. 그런데 개발이 안 된 지역은
민자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거의 그냥 진척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대형 어떤 국고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충청권이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막 늘고 이제 발전하는 어떤 선순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느냐?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행정도시 육성 그리고 이제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거. 행정도시는 대전청사가 97년에 해가지고 9개 첨단의 기관이 이제 그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충북 5호성에 지금 우리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식품의약처,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관련된 보건 관련 연구기관들이 2010년에 다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알겠지만 2013년부터는 세종시 행정 복합도시가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 22개 중앙부처하고 19개 지금 국책 연구기관들이 다 그걸로 이제 이전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인프라인데요. 그 대대연구단지가 지금 73년부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확장하고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와가지고 92년까지 이렇게 해왔고 여기는 연구기관 뭐 45개인데 이 45개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연구기술직이 36,000명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의 11%가 저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에는 5호성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을 해서 1조 7천억이 들어간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바이오 뭐 의약생산센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어떤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 시설들이 이쪽으로 다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2011년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전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2조 3천억이 들어가는 이제 대형 사업인데 여기는 중형 가속기라는 걸 그게 들어가고 이제 그 주변에 관련되는 이제 지원 기관들이 이제 들어가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기초과학 연구원이라는 데가 이제 중형 가속기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 민자가 민자가 없잖아요. 이게 다 국가 사업을 국가 돈으로 다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방산가속기 위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방산가속기는 지금 기본적인 이제 과기부의 공모가 부지는 지자체가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형 가속기 하는 1조 4천억짜리는 부지도 다 국가가 해줬어요. 3,600억을 들여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냈고 그리고 더더욱이 놀라운 게 아까 맨 처음 첫 장에서 동아일보 전면 광고로 보셨듯이 우리는 왜 혁신도시가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혁신도시를 우리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지금 저기 그 대전청사에 좀 그렇게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시라는 게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충남이 분리돼가지고 지금 하나의 우리 혁신도시보다는 한 20-30배 더 큰 나주 혁신도시 기껏 해봐야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7-8천 명 그 인구 지금 3만 정도 목표거든요. 50만 지금 목표거든요.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혁신도시가 없다. 그리고 또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 개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서 얼마나 정말 치밀하게 노력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정치적으로 보면 충청권이 영남의 주기도 뭐하고 호남의 주기도 뭐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지금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왜 꼭 세종에 있어야 되냐. 여수나 광양에 있으면 안 되느냐. 완전히 틀을 뛰어넘어서 영호남 지역에 그러면 같이 거기다가 만들면 왜 안 되느냐. 괜히 수도권 인접에 하면 결국 수도권이 확장하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가지고 아예 남해안에다가 우리는 왜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세계로 향해야 되니까 남해안에 왜 행정도시를 못 만드느냐, 행정도시 복합도시를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종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를 한 번이 있었는지 저는 좀 이제 그런 좀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얼마나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좀 정말 좀 게임 체인지가 될 만한 그런 초대형 사업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우리 대학과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서 발굴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광주 전남 정말 좀 상생을 하고, 이게 이제 1986년에 광주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합성 산패, 저는 안중근 의사가 하신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로 합히면 다 이루어질 수 있지만 흩어지면 다 망한다는 이제 안중근 의사님의 이제 말씀인데, 남산공원에 제가 올라갔더니 저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돼서 좀 고민인데, 정말 우리 광주 전남은 그렇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해야 될 그런 절실한 지역이다 생각하고, 통합창원시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2010년에 마산, 창원, 진해시 세 개가 합쳐가지고 106만 명의 이제 도시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국회의원이 이제 5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2명, 2명, 1명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국회의원이 1명이 이야기할 때하고 5명 이야기할 때하고 중앙에서 볼 때 다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광주 전남 마찬가지예요. 이제 광주 8명, 전남 10명이죠. 광주의 이슈를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남의 이슈를 광주 국회의원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돼 있으면,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지역을 떠나서 서울시 의원이면 국회의원이면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물론 강남북 뭐 차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특성은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어떤 힘의 분산, 힘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의 이제 분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하나의 공동 어떤 생태계거든요. 공동 생태계인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딱 빠져버린 거예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흩어지는 결과,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하나의 건강한 생태계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생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흩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불필요하게 갈등 조정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생겨나서 정말 상생, 궁극적인 상생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좀 통합을 했으면 정말 이게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충청권이 많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연구 인프라 확충,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광주의 AI 중심 산업 융합 직접 단지를 예탄 면제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남에서는 최근에 한정공대 설립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방사선 가속기 구축 약 한 이제 1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단순히 전남만 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 이제 광주시, 전라북도까지 호남권 공동 사업으로 지금 공동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 지자체 장님들이 함께 하시고 호남권 전북대, 전남대, 뭐 지스트 이렇게 총장님들 21개 대학 총장님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막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유발이 6조 7천억, 고용 창출이 13만 7천 명, 뭐 이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발표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유치가 되면 우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와 방사선 가속기가 유치가 되면 정말 어떤 우리 광주 전남이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앞으로는 우리 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확실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저희가 200만 서명 운동, 뭐 또 유치위원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기 좀 계시는 리더분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혁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육혁신이냐? 인구 변동으로 보면 지금 매년 좀 한 2만 명, 2만 5천 명, 자그마한 한 군 정도가 계속 오남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광주는 전남북에서 5천 명을 받아가지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전남은 광주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고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고 그 대신에 뭐 영남과 이제 강원도에서는 더 이제 들어오는 건데 연령별로 보면 그 15세에서 29세 어떻게 보면 이제 14세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그 때부터 지금 이제 29세 청년까지가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전북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전남이나 전북이나 40세가 넘으면 오히려 더 순유입인구가 더 많은데 이거는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떠나는 교육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생태계를 다시 이렇게 건강히 만들기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반드시 돌아오는 교육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이야기하면 교육청이 있고 교육 자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지만 정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선거는 비록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공동체 공동의 어떤 노력들이 반드시 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제일 그 지금 이 교육이 좀 그 이념화되면서 이 수월성 교육은 안 된다.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서로 극단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가 통한다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어떤 이런 애들은 걔들한테 맞는 교육이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 필요한 교육 그 특기 적성 교육을 좀 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같이 조금씩 그 관심을 갖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 꼭 돈이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이렇게 각 분야에 또 전문가들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방과후나 또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특기 적성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대학 교육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산업 연계 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기업의 어떤 그 우리 대응은 이런 생태계 속에서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면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저희 우리 전남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수출 지원 이런 결국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 역량 부분도 생각 이상으로 사실은 그런 지원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정말 우리 세계를 엄청나게 지금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 같고요. 앞으로 수평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해왔던 이제 기업 방식, 재고 최소화, 국제 분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그게 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는 오히려 또 이게 기반이 돼서 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더 최소화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고 제일 중요한 게 온라인 디지털 경제가 정말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요즘 뭐 오늘도 이제 카이스트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총장님 만나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의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나 그래서 이 일반 대학들이 강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시지? 이렇게 했는데 강의를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는 엄청 바뀌고 과거에 교통 여건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통신 여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회를 못 가졌던 교통 여건이 불편하고 뭐 이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장애가 안 되는 또 시대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나 이걸로 저는 이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리를 주신 우리 김선남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또 기업 리더분님들을 함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우리 이 프로그램 정말 잘 진행하셔서 우리 리더로서 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전남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